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 중에서 공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독서도 공감력을 키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읽어볼까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정보가 오늘의 구식 정보가 되고 이 속도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너무 벅차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디지털 텍스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소위 똑똑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검색창을 여는 일이다.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다. 그 다음에는 이미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찾아 정리해 온다.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기면서 더 깊은 사고와 논증을 위해 서가로 향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를 검색하며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디지털 시대의 습관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너무 산만해졌다. 쏟아지는 정보의 폭포를 맞아 검색력은 화려해졌으나 사고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빠른 정보 습득을 최고의 학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독서는 진보한 기법이다. 반대로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느린 인지 과정을 거쳐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독서는 필살기다. 책은 느린 생각에 최적화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며 옛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은 문자 그대로 느린 과정이다. 인간의 뇌는 깊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며 새롭게 보는 작업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뇌의 전전두피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가 이 느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독서는 동공운동이 아니다. 책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느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설을 읽는 독자가 등장인물의 언행과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정신적인 시공간 여행을 통해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도끼 같은 한 문장에 꽂혀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로 작정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독서의 이런 참맛은 몇 권 읽었는지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에 집착하는 이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독서를 통해 느린 생각을 훈련하는 독자들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몰입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속독법은 책의 존재의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독서법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은 영화, TV, 유튜브를 볼 때도 몰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책을 읽어야 하나? 라며 반론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몰입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몰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화나 TV를 보고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주로 시각 피질만을 활용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몰입할 때는 뇌 전체가 활성화되고 활용된다. 뇌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면을 보고 기존에 연결하지 못했던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이라 할 수 있다. 정보 범람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창의적 연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독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독서의 효과는 한마디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서의 사고력 측면이다. 그렇다면 독서가 우리의 정서적,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독서는 공감력을 향상시킨다. 예컨대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소설책을 주고 9일에 걸쳐서 매일 책의 9분의 1씩을 읽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책을 읽는 9일 동안 좌각회, 연상회라고 부르는 부분과 뇌측 전전두피질 간의 연결이 강해졌다. 좌각회, 연상회는 글의 이해 및 공감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고 뇌측 전전두피질의 공감, 연민과 같은 사회적 정서 반응 및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다. 이 부위의 연결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의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뜻이다. 인지적 공감이 향상된 것이다. 더욱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채성 감각 피질과 후두엽에서 연결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마치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그 활동 상황이 실제 뇌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런 연결이 독서가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은 결국 독서가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책을 읽게 한 후에 실험을 마치면서 연구자가 실수인 척하며 책상에 올려져 있던 볼펜통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는 것을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보았더니 글을 읽는 동안 등장인물의 공감을 더 잘한 사람일수록 더 잘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책을 읽으며 독자가 하는 공감 경험이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이다. 최근의 뇌과학자들은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는 해부학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 독서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뇌를 모두 변화시키는 가소성의 원천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공감력을 키우는 것,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